신명기 3장입니다. 1절 3절. 시혼을 제압한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영거푸 또 다른 아모리 왕인 바산 왕 옥마저 무찌릅니다. 평화 제한 없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연맹 국가인 관계로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은 헤스본 왕 시혼이 패배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북진하자 곧바로 방어 태세와 더불어 아마도 시혼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살펴본 대로 에드레이는 긴네렛 호수, 갈릴리의 구약 명칭이죠. 긴네렛 호수 남쪽 야르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올라갔음을 의미하죠. 바산 지역 또한 아모리 족속의 영토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 또 한 명의 아모리 왕인 옥이었습니다. 바산의 남동쪽으로는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암몬과 바산 사이에는 야복강이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복강은 야르묵강 남쪽에 위치하죠. 11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은 특수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가 사용한 침상은 길이 9규빗 약 4m죠. 너비 4규빗 약 1.8m나 되었습니다.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산 왕 옥은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남쪽으로 그들을 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출정에는 바산 지역의 아모리 왕 시혼의 패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넘겼으니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바산 왕의 영토 정복에 대한 보고를 매우 간략하게 결과만 보고합니다. 이에 그와 바산 왕 옥이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나 신명기 3장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민수기에서 빠진 내용으로 여기서 모세는 바산 아르곱 지역의 60개 성읍이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특히 바산의 성들은 견고히 요새화되어 정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강조하죠. 그 외에 그들은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과 촌락들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바산 영토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여 완전하게 정복했으며 모든 가축과 중요한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바산 지역마저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요단 이쪽 땅, 곧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남단의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9절은 헤르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삽입된 보충 설명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르몬산이라고 부른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날이라고 칭했습니다. 4장 48절에서 확인되듯 헤르몬산은 이시온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며 양자는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헤르몬, 시련, 그리고 스닐은 동일한 지역 또는 산지에 대한 다른 방언으로 보이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산지로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 지역은 대체로 레바논 일대와 맞은편의 안틸레바논 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4장 8절, 역대상 5장 23절에서 스닐은 헤르몬산과는 별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타나고
아라바와 아카더 자료에서는 스닐이 안티레바논의 북쪽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안티레바논은 레바논 산맥의 맞은편에 150km에 이르는 큰 산맥으로 정상은 헤르몬산입니다. 정복된 요단 동편 범위는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었는데 그게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이죠. 길르앗 평지 위쪽이었던 바산 땅은 헤르몬산 남쪽의 주요 거점 도시 살르가와 바산의 최남단 거점 도시 에드레이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길르앗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길르앗이라는 명칭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넓은 의미로는 남쪽 헤스본 골짜기 혹은 더 남단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야복강을 지나 북쪽 긴네렛 바다 남쪽 야르묵강까지의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고, 둘째로 좁은 의미로는 야복강을 중심으로 한 남쪽과 북쪽 일대를 가리킵니다. 민수기에서는 길르앗이 주로 유명한 야복강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북쪽의 바산 광야와 더불어 유명한 목초지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 7장 14절에 나오죠. 요약하면 길르앗은 바산을 포함한 요단 동편 초원의 총칭일 수도 있고 좁게는 야복강 근처 초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훗날 먼저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습니다. 11절은 또 하나의 설명구로서 바산 왕 옥이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족으로 특이하게도 마지막 남은 거인족으로 묘사됩니다. 바산 왕 옥은 인종적으로 분명 아모리인이죠. 따라서 여기서 르바임이란 단어의 뜻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의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신체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그의 침상은 철 침상으로서 기념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철 침상을 석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시기는 청동기 후기로 아직 철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철이 이미 제2비품과 귀금속 그리고 장식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왕의 침상이 철로 제작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침상은 길이가 세로 4m, 가로 1.8m나 될 만큼 거대했죠. 이것은 바산 왕 옥의 장대한 신체 특징을 잘 보여주긴 하나 그의 신장이 실제로 최소 3m 이상이었다는 기괴한 억측은 불필요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무관하게 거대한 침상을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죠. 한편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인 종족을 모압 족속은 에밈 사람으로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밈, 삼순밈은 아낙 자손들과는 구분된 다른 거인족들로서 이들은 모두 르바임, 거인들로 호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낙 자손은 요단 서편의 헤브론을 거점으로 활동했고 에밈, 삼순밈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거점 지역이었던 바란 광야, 즉 요단 동편 길르앗을 거점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혈통적 의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종족의 특징 묘사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네피림 같은 아낙 족속으로
읽는 것이 좋죠. 아낙 자손의 뿌리인 아낙의 아버지 혹은 조상은 아르바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의 정체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구의 폭군 독재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거만함과의 싸움, 미리 맛본 싸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